자, 첫 번째 키워드. 네, 이번에도 주간 증시 흐름을 복귀해 보도록 하죠. 요새 정말 여러 가지 이슈로 증시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전문가께서 키워드를 정리해 주신 분량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번 한 주를 증시를 움직였던 키워드 먼저 간단히 운을 좀 떼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반도체인데 저는 2차 전지는 이번 주에 뺐어요. 네. 2차 전지 깔고 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뭐 FMC가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월, 네. 그다음에 뭐 동결 당연히 이런 거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쉼표. 쉼표. 네, 그리고 재발 우려. 재발 우려. 네, 뭐 전술핵이라는 단어가 또 좀 신경을 거슬리게 했고 또 사재기라는 게 뭔지 나왔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카오, 네. 그다음에 뭐 이륙, 출항, 네. 그리고 이제 재건, 네. 그리고 뭐 안간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들을 언뜻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는 약간 수수께끼를 맞춰가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자, 뭐 지금 살펴볼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쪽 네. 이야기부터 풀어볼까요? 그거부터 천천히 한번 흐름대로 한번 뭐 볼게요. 복습하듯이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아까도 2차 전지는 깔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큰 시세를 한번 보여줬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주변 섹터까지 2차 전지 안에서 다른 그 종목들 그런 섹터까지 다 확장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간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지금 다 돈들이 개인들이 전부 에코프로나 LG 엔솔이나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증시의 피난처 역할도 할 수 있다. 근데 반도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아직은 2차 전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약간 뭐 불안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라는 게 솔직히 반도체는 좋지가 않잖아요. 2차 전지는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적이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성장하는 회사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정말로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반도체 갑자기 확 올라왔다고 해서 와 이제 반도체 벼뜨나 이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최악을 지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원래 힘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또 삼성전자가 큰 형이 딱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차 전지처럼 쌍두마차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왜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은 좋아지는 게 또 반도체니까 그렇죠. 그걸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FOMC 관련해서 이제 아까 몇 가지 이제 같은 주제를 갖고 이제 제가 키워드를 한 건데 어쨌든 FOMC는 끝났고 이제 7월은 그 파월 의장이 저는 인상에 대한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인상은 또 모호하게 피해 갔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의 이 위원들도 보면은 확실하게 뭔가 이 숫자를 자신 있게 이거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다시 그 은행 리스크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니라고 말한 게 오히려 불안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역으로. 근데 7월 달에는 인상을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해라. 그리고 하면 이제 두 번이라고 뭐 어떻게 보면 다 해석을 했잖아요. 하면은 무기를 빼서 그러니까 하나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역으로 하는 거죠. 하나 해도 이제 한 번밖에 남지 않았네. 그래 한 번밖에. 어차피 여태까지 회초리 선생님한테 10대 맞았는데 자 2대 남았다고 아예 대놓고 이제 무뎌졌어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학교 다닐 때 안 맞아보셨나 보군요. 좀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딱 이제 너 몇 대 맞을 거야 이럴 때 이제 10대였는데 때리다 선생님이 8대 되면 자 2대 남았다 할 때 마음 편해지잖아요. 끝나가니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동결로 가는데 어쩌면 7월도 동결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동결을 또 하게 되면 8월은 건너뛰고 9월이잖아요. 그럼 9월이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정책을 또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또 지금 어쨌든 느려도 그 CPI나 뭐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은 둔화돼도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론 시장에 안 좋은 일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인상이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지금은 스킵이라고는 했지만 뭐 시장의 투자자들은 뭐
파월 스킵 또는 파월 패싱, 네. 파월의 발언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 이제 같아요. 신뢰하지 않는. 네. 그리고 이게 또 이 연준에서는 이건 중단이다. 이 마침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쉼표라고 여지를 자꾸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계속 뭔가를 네. 채찍이 드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 초에 반도체 2차 전지, FOMC 관련해서 좀 주된 그런 이슈였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안 그래도 좀 투심이 좀 불안불안 변동성이 좀 있는데 그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났죠. 맞아요. 2달 만에 또다시 5종목이 네. 확 내려갔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2의 SG 사태냐, 예. 제2의 소주 한 잔, 뭐 이래갖고 재발 우려감이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아까 재발 우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크게 이 시장에서는 일단 한번 우리가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안 당하잖아요. 그냥 덜 놀라죠. 오히려 그때 개인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게도 네, 예. 뭐 핫다를 하려고 막 예전에 이제 뭐 다우가 그렇게 한번 네, 다시 하한가가 풀리면서 간 적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 재발 우려가 조금 우려감에서 그친 게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는 사재기 소금 그렇죠. 있잖아요. 천일염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안에 네. 그 농협인가요? 수협에서 주문이 100배 늘었대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일을 처리하기 바빠서 그렇지 예. 재고량이 동나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런 게 좀 소문이 늦게 퍼지고 또 막 확인을 하는 절차 길었는데 뭐 예. 워낙 좀 지금은 실시간으로 뭐 SNS에 발달됐으니까 아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사재기 할 정도 아니라고. 네. 그렇게 물량이 없는 정도도 아니다 했는데 이제 아마 그 소금 관련해서 이슈로 올라갔던 뭐 신송홀딩스부터 네. 2배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10%밖에 재미를 못 봤는데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인상가라든가 인상가, 주경 지난주에 저희가 막 웃으면서 예. 주겸 뭐 이랬는데 정말로 이게 동이 나면 주겸책에서 소금을 짜서 써야 될 정도로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종목들은 출구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술핵 관련해서 또 러시아, 벨라루스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그 러시아가 이슈가 좀 전술핵을 벨라루스에 배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이것 때문에 좀 안 그래도 지금 오염수 문제 계속 불거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소금 사재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핵이니까 또 핵전쟁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오염수 문제랑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염수랑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정화한다 그래서 뭐 피코그램 이런 종목들이 네네. 막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물고기주, 닭고기주 네. 막 올라가고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이게 다 정말로 오염이 돼버리면 그 소용이 없는 건데 우리가 조심은 하고 막 정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마침 거기에 전술핵 이슈가 되니까 네. 핵 관련 종목들이 많이 막 널뛰기 하듯이 올랐다 내렸다 윗골이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뭐 한다고는 하고는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데 뭐 쏘지는 않겠죠. 확률로 보면. 아무래도 그 히로시마 원폭 3배 위력이라고 네. 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것 때문에 반응이 와요. 네네. 네, 뭐 대봉 LS, 뭐 한창산업, 한컴 라이프케어, 예. 그리고 뭐 약간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들, 뭐 좀 관련된 뭐 메디아나도 그렇고 덕분에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 그 수익률이 나와서 네. 리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뭐 대정화금이라든가, 근데 기본적으로 원래 이게 좀 재밌는 게 예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핵 누출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빨간 약 만드는 회사들이 아. 막 올랐잖아요. 예, 예. 요드 뭐 이런다고 해서. 네, 그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핵이 터지면.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그거에 반응을 한다는 거. 어떻게든 엮여서 네.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전술핵 관련, 그러니까 핵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 섹터들이 예. 뭐 작은 섹터긴 하지만 거래가 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나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이 벨라루스하고 러시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이슈가 좀 불거진다면 그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만합니다. 물론 이제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이 좀 기반된 애들로 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재미삼아 한다면 그래야지 물려도 조금 덜 물리고 네. 네, 수익은 그냥 조금만 챙겨도 되는 거 아닐까. 이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의외인데 네. 좀 중국하고 우리가 좀 약간 뭔가 갈등 냉랭하잖아요. 국면이죠. 예, 예. 네, 거기다 이제 뭐 대사 발언도 있고
또 뭐 결례 문제 뭐 이런 게 네. 왔다. 좋아질랑 하면은 좀 뭔가 벌어지고 맞아요. 또 좋아질까 하면 또 벌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의외로 마카오에서 무슨 케이팝 행사를 가수,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했잖아요. 네. 마카오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네. 싶긴 하네요. 근데 마카오가 지금이야 중국 쪽으로 이렇게 됐지만 마카오는 원래 좀 약간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는데 포르투갈 식민지였었고, 네. 근데 마카오 쪽에서 어쨌든 그 행사를 하는데 뭐 초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어쩌면은 뭐 한한령 해제 기대모로 가는 거 아닐까? 뭐 네. 이런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희망을 한번 좀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이 좀 반응이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좀 네. 쉬고 있는데 좀 다시 반등이 났어요. 특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JYP 같은 경우는 뭐 그 스트레이키즈가 JYP인가요? 그렇죠. 네, 스트레이키즈. 그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뭐 빌보드 주가가 차트에서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가더라고요. JYP. 언제 저렇게 올라갔죠? 네. 아, 진정한 승자는 JYP였네요. SM 지금 다 예. 말 나온 김에 이렇게. 각질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거는 뭐 무섭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 차트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그냥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종가만 이탈하자면 가져가면 되는 것 같은 네.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엔터주들까지도 좀 약간 숨통이 트는 지금 잘 보면은 골고루 지금 이번 주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골고루 섹터들이 움직이는 거 그동안 네. 뭐 소외됐던 애들 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애들이 막 뛰어나오고 또 들어가고 마치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하는 것처럼 팍팍 튀다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여행 얘기 좀 하고 네. 소비자들을 뭐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항공 위주로 보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 LCC. 아,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번 주에 뭐 특히 티웨이, 네. 뭐 제주, 진해요. 티웨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 때도 되게 힘들고 다 힘들었지만 대형기를 이제 중대형기를 가져오면서 중장거리로 가려고 좀 캐시카우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기종을 좀 많이 도입을 하면서 화물까지도 더 캐시카우를 늘려가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왜 올라왔겠어요? 우리가 추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대한항공이 반응이 나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퍼즐 프로그램에서 대한항공,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워낙 바닥이고 업황 다 안 좋다고 하는데도 대한항공은 화물로 그래도 절치부심해서 실적을 만들어 놓고 코로나를 극복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주가는 바닥이에요. 합병에 대한 이슈, 약간의 스트레스 요소들이 좀 있고 네. EU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뭐 제소를 한다느니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게 있어도 바닥이 있거든요. 실적이 기반된 바닥.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서서히 노선도 정규편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채용도 시작한대요. 이 네. 항공사 대한항공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곧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용도 줄어들고. 네. 근데 운임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고객들, 소비자들이 지금 여행 선호하는 심리는 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비가 좀 올라도 간다는 거죠. 근데 대한항공은 그 유류비가 내려가면 요금도 내려갈 건데 내려가는 속도는 또 더딥니다. 네. 좀 얄미롭긴 하지만 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대한항공이 좀 정말로 이륙을 해볼까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출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조선주, 네. 뭐 하나오션 뭐 쭉쭉쭉 가고 있고 오늘 뭐 10% 넘게 뛰었죠. 네. 뭐 저희가 진짜 생색을 내고 싶어서 내는 거지만 네. 이젠 내야겠어요. 낼 건 내야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HSD 엔진, 그러니까 기자재까지도 선순환이 되면서 네. HSD 엔진도 하나가 인수를 하면서 쭉쭉 가잖아요. 그리고 성광밴드가 최근 올라옵니다. 예. 네, 다 제가 오전에 추천을 드렸었죠. 빛을 보고 한번 있네요. 자랑 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재건 테마가 좀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일정 얘기 드릴 때 또 겹치겠지만 예. 다음 주에 이제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오후쯤에 갑자기 돈이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오후에. 네. 거기에 영향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재건 협의를 했는데 철도 뭐 협약을 우리가 그렇죠. 했다. 예, MOU. 예. 근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전쟁이 나기 전에 한국형 고속철도 현대로템에 MOU를 맺은 적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MOU를 맺었을 때
거기에 이제 파트너사로 들어왔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전통의 철도주인 대아티아이가 확 뛰어버렸어요. 네, 철도 관련주들 모처럼 다 오르더라고요. 네, 푸른 기술도 올랐고 예. 아까 말씀드린 뭐 서암기계공업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대오AL 저는 무슨 솔직히 철도주가 막 오르길래 네. 경협? 그렇죠. 경협 아니면 우크라이나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경협 때 네. 움직였을 때 이후로 이렇게 일제히 움직인 거 처음 봤습니다. 경협 아니면 보통 일제히 움직이는 건 경협. 그렇죠. 재건인데 네. 예, 오늘은 아주 뭐가 됐던 간에 분위기 좋은데 했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져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재건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여기서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지만 뭐 데모라든가 또는 현대 에버다임 예. 오늘도 시간에서 오르락내리락 막 했었는데 뭐 현대건설 그리고 뭐 인디에프 뭐 이런 좀 작은 회사들부터 다 건설 위주로 갔거든요. 중장비나. 근데 이제 철도 이런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전반적인 섹터까지도 확장을 한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안간힘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이 시장이 잘 버티는 힘을 투심을 네. 갖고 이게 표현한 거고 또 하나 플러스를 하자면 네, 아까 그 수급의 주체는 아마 원전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아, 원전 요즘에 네.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하고 별 차이 없이 계속 이 상단에서 네.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근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수급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 시간에 뭐 정신 놓고 누가 사는 거 아닐까라고 표현을 네. 했었는데 500만 주, 240만 주가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쉬지 않고 또 외국인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 가격대가 유지되다가 오늘 살짝 상승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뭔가 큰 이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마침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또 프랑스 순방도 하시고 베트남도 가신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나? 이런 괜히 이제 공상도 좀 해보고 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원전주에 특히 두산 쪽에 이렇게 집중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2천만 주가 최근에 한 1,500만 주가 지금 이제 순매수가 2천만 주가 6개월 동안 잡히는데 예. 최근 2주 동안 들어온 게 1,몇백만 주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죠. 세기가 힘들죠. 암산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 관련주까지도 바람이 불고 좀 그리고 바람 얘기하니까 오늘 또 풍력도 CS SK 오션 윈드도 또 플랜트, 예, SK 오션하고 같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좀 흐름이 좋게 마감된 게 다음 주 그리고 네. 그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갖고 마감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로 한 주간의 증시를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오늘도 명언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부담되는 뭐 격언이죠, 격언. 네,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빌 네. 게이츠가 저기 그 중국을 간다 그래서 네. 빌 게이츠 옛날에 책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죠? 시장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책 중에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한 10년 전인가 그런데 생각의 속도와 눈앞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왜냐면 시장이라는 게 내 거 언제 가지 계속 초조하고 조바심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무슨 그렇죠. 말씀 드리는지 알 거예요. 예. 근데 지나고 보면 이랬어? 그래 이거를 내가 그렇게 안달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좋은 종목, 좋은 기업을 보면서 잘 대응하고 그리고 무모한 대응만 잘 안 하신다면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연봉 한번 보십시오.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이번 올해의 월봉을 보세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천천히 매월 한번 2월 달인가만 음봉이고요. 계속 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그러니까 반등 추세라고 보겠죠. 그렇게 되니까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 증시를 복귀해 봤고요.